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모님의 뒷모습만 쳐다보고 있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런 몸매와 외모를 가지고 있는 건지 정말 미치겠습니다. 저도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에게도 어느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고민 끝에 이렇게 글을 쓰니 욕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들어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사고로 일찍 돌아가시고 조부모님 손에서 자랐습니다. 나름 조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제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중 남고를 나와 여자를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지 못했어요. 결혼 전에 연애를 많이 못 해본 게 조금 후회되기는 합니다. 만약 제가 연애를 많이 해보고 여자에 대해 많이 알았다면 지금의 제 상황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었을까요? 저는 잘생겼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 편이긴 하지만 내성적이고 말주변이 없어서 여자들이 제게 다가왔다가도 재미가 없어서인지 금방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도 여자친구 한 번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만 한 덕분인지 나름 좋은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유일하게 제 어줍지 않은 개그에 반응하며 웃어주는 그런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제가 재미있다는 듯 크게 리액션을 해주고 웃어주는 그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청순한 외모에 하얀 피부, 그리고 분홍빛 입술을 가지고 있는 그녀는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제가 그런 그녀를 함부로 넘봐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예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그냥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부서 회식이 있었는데 저는 술을 잘 못해서 선배들이 술을 따라줘도 잘 못 마시고 그랬어요. 그러니 분위기 흐리지 않게 잘 마셔야지라며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때 그녀가 저 대신 술을 마셔 주었습니다. 다들 호응하며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런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녀는 저를 보며 웃어주었습니다. 대신 마셔주면 소원 들어줘야 되는 거 아시죠? 소원이요? 이따가 얘기할게요. 제 소원. 다시 분위기가 좋아지고 다들 술판에 또 빠졌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다들 해산했고 그녀는 저에게 소원을 들어달라며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 씨, 소원 들어줘야 되는 거 알죠? 아, 네, 소원. 얘기하세요. 저 집에 데려다 주세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아, 네,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그녀와 저는 나란히 걸으며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회식 장소와 그녀의 집 거리가 가깝더라고요. 얘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금세 그녀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벌써 다 왔네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 요한 씨, 저랑 사귈래요? 네? 제가요? 저 요한 씨 좋아하는 티 엄청 냈는데. 저 별로예요? 아, 아니요. 저도 수연 씨 좋아해요. 그녀의 고백으로 저희 둘은 사귀게 되었고, 남들처럼 평범한 연애를 해왔습니다. 제 친구들은 그녀를 보고 엄청 부러워했어요. 예쁘고 착한 그녀 같은 여자를 네가 감히 어떻게 만나냐며 부러워했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저희의 만남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녀랑 만난 지 8개월쯤 되었을 때 그녀는 저에게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결혼을 하고 싶긴 했지만 아직 그럴 만한 여유가 되지 않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했습니다. 신혼집을 구할 여유금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녀는
한 1년 정도만 그럼 자기네 집에서 사는 건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처가살이를 하는 게 살짝 망설여졌습니다. 아무래도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지금 결혼을 해야 1, 2년 신혼생활을 하고 30이 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하기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예쁠 때, 우리가 정말 많이 사랑할 때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물론 그녀와 결혼을 하고는 싶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조금 걸리긴 했어요. 그런데 그녀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후 처가살이를 해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정말 가족처럼 챙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조부모님 손에 커왔다 보니 이렇게 가정적이고 화목한 분위기에 있으니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녀의 말대로 집에 들어가 살기로 했습니다. 말은 그녀가 먼저 꺼냈지만 그래도 프로포즈는 해야 될 것 같아서 프로포즈를 했고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본격적인 처가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모님도 어린 나이에 일찍 결혼을 하셔서 지금의 아내를 낳아 굉장히 젊은 편이셨어요. 그리고 외모도 이쁘시고 몸매도 굉장히 좋으셨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장모님께 눈이 자꾸 가더라고요. 밥 먹을 때도 장모님 제 수저 위에 반찬을 올려주실 정도로 다정하고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부모의 사랑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자란 저는 그런 장모님의 모습이 너무 좋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계속 눈이 갔는데 한 번은 장모님이 샤워를 하시고 머리를 수건에 싸시고 주방으로 물을 마시러 오셨는데 저는 그런 장모님의 매끈한 목덜미를 보고 두근거리는 제 마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장모님의 뒤로 가서 안아버렸어요. 장모님은 굉장히 당황한 목소리로 정서방 무슨 일이냐며 놀라시더라고요. 하지만 장모님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장모님을 쳐다보는 제 눈빛이 장모님을 항상 원하고 있었다는 걸요. 서로 알게 모르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다른 감정들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걸요. 그날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지만 그 이후로 저희는 조금씩 서로의 손을 터치한다거나 조심스러운 스킨십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냉장고에 있는 요플레를 꺼내 먹는데 요플레 위쪽에 묻어있는 요플레를 저는 따로 먹지 않고 버리기 때문에 식탁에 올려놨는데 장모님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어머, 이 아까운 걸 왜 버려? 그러면서 제가 내려놓은 요플레 뚜껑을 핥아드셨어요. 저를 쳐다보며 끈적한 눈빛을 보내셨는데 무언가 저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는 장모님과 저 둘뿐이어서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심장이 많이 두근거렸어요. 장모님, 아깝게 입술 옆에 요플레가 묻어있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장모님에게 다가가 요플레와 함께 키스를 했습니다. 혹시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 저희는 주방 옆종 다용도실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좁은 다용도실이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찰 정도로 장모님과 저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걸 너무나도 잘 알지만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아내와 장인어른을 보기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모님을 향한 마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장모님한테 엄청 다정하고 아직도 사랑을 많이 표현하시는 분인데 그럴 때면 저는 질투가 나 장모님을 더 괴롭히고는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6개월간 미래를 즐겼어요. 장인어른이 이번에 전세 주던 집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는데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건 어떠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제안이지만 저는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모님과 함께 여기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아빠 최고라고 너무 감사하다며 들떠 이사 준비를 벌써 하더라고요. 가정 가구를 보고 주말에 백화점을 가자고 하며 들떠 있었어요. 이사를 가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없겠죠. 장모님을 매일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속이 상하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혼의 달콤함을 누리고 있는 2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얼마 전 아내로부터 듣게 된 충격적인 제안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 고민입니다. 친구에게 제 고민을 털어놨더니 뭐가 문제냐며 복받은 놈이라고 뭐라 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정말 저렇게 쉽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저의 이 사연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법 순탄한 삶을 살아왔어요. 강압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라온 탓에 항상 좋은 성적을 유지했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좋은 배경을 얻게 되어서인지 취직도 나름 유명한 기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지요. 이런 저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스스로 결정을 내려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공부도 학교도 군입대까지도 심지어 이력서를 쓴 회사들까지도 모두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였어요. 대학만 가면, 전역만 하면, 졸업만 하면, 이런 바람이 독립만 하면까지 올 때까지 제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독립을 하고 나서도 부모님의 관여는 변함없었지요. 대출을 끼고 전세를 들어가더라도 서울에 아파트 하나 구하기 전까진 허튼 생각하지 말고 돈을 모으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그 나이가 연애 한번 못했었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여태까지 손해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동기들이나 친구들은 다 취직 성공 후 연애다 결혼이다 이러며 제 짝을 찾고 있는데 저는 그깟 돈 몇만 원 아끼기 위해서 주말에는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하는 신세였지요. 무료하게 버리기만 하는 시간이 아쉬워 돈 안 들이고 사람도 사귈 만한 무언가를 찾다가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 아내는 봉사활동을 가서 만났어요. 장애아동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어느 날이었는데 빨래터에 쪼그려 앉아 손빨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눈부시도록 아름다워서 첫눈에 반하고야 말았습니다. 민소매 티와 청반 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은 채 쪼그려 앉아있는 모습이 처음 본 아내의 모습이었어요. 물에 젖을까봐 대충 틀어올린 머리를 따라 내려가면 고운 목선에서 떨어지는 새하얀 어깨가 제 눈을 휘어잡았습니다. 제가 한참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고 있는 것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집중해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내에겐 언제나 함께 다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약간 치켜 올라간 눈매의 오똑한 코를 가진 그녀는 겉으로 봤을 때는 남자 제법 홀리고 다녔을 정도로 말로 설명하기는 힘들 정도로 빠져나오기 힘든 매력을 가진 친구였죠. 항상 조금 화가 나 있는 듯한 신경질적인 인상이지만 그녀 또한 매번 아내와 함께 봉사활동을 나오는 맘씨 고운 친구였습니다. 아내에게 말을 거는 것은 제 일생일 때의 일탈이었어요. 마치 제 인생 스스로 처음 내린 결정이었던 것 같았죠. 아내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린 순식간에 가까워졌고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이 여자야말로 나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배우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심이 서자마자 저는 아내에게 청혼을 했고 우리는 서로의 미래를 약속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의 허락을 받으러 가기 전 아내가 저에게 말하지 못한 사실을 하나 말해주게 됩니다. 아내는 사실 갓난아기 시절 부모에게 버려져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이 아내를 향한 마음을 되돌리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보육원 출신이라는 사실이 저희 부모님은 탐탁치 않았나 봐요. 아내를 처음 소개시키는 자리에서 부모님은 뭐 하시냐는 질문에 아내는 당당하게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대답을 해왔습니다. 얼마 뒤 부모님께 연락이 와서
두 분은 저희의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는 연락을 해오셨고, 고민하던 저는 그 길로 아내와 혼인신고를 올려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제 인생 처음으로 부모님의 결정에 반항을 한 것이었죠. 부모님께는 저희를 허락해 주실 마음이 생기신다면 그때 연락달라는 짧은 편지 한 장을 남긴 채 여태까지도 연락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벌이는 나쁘지 않은 편이었으나 모아놓은 재산이 많지 않았던 관계로 회사 근처에 얻은 복층 원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였습니다. 방 하나 없이 좁은 공간이었지만 두 사람이 생활하기에는 모자랄 게 없었어요. 제가 살던 원룸에 베개 한 개와 숟가락 한 개, 칫솔 한 개가 더 생겼고 혼자 지내던 방에는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다닐 때 항상 같이 다니던 친구와 함께 살던 집에서 아내의 나머지 짐을 빼온 그날 아내와 아내의 친구 그녀와 함께 셋이서 작은 신혼집들이를 열었어요. 항상 날카로운 표정을 하고 있던 그녀는 실제로는 제 아내를 진정으로 생각해주는 착한 성품의 친구였습니다. 그때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아내와는 같은 보육원 출신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같이 보육원을 나와 동고동락하며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낸 가족보다 더 진한 인연으로 묶인 친구였던 거였지요. 대충 차려놓은 안주와 술을 마시며 둘의 이야기를 들으니 둘 사이의 유대감은 보통이 아닌 것처럼 들렸어요. 보육원을 나와 얼마 안 되던 정착지원금으로 언제나 함께 모든 것을 해온 두 사람이 저와는 달라 보여서 너무 멋졌습니다. 저는 온실 속 화초마냥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자라왔기 때문일까요? 아무튼 그렇게 둘의 이야기를 한참 들으며 술을 마시다 보니 아내가 취했는지 먼저 사다리를 타고 침대로 올라갔습니다. 아내에 대해 아직 많은 걸 모르던 저는 그녀로부터 아내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후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에 나와 둘이서 많은 것을 이겨낸 이야기, 힘들었을 그 와중에도 매번 빼먹지 않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 봉사활동을 다니는 어른스러운 모습들. 그렇게 한참을 제가 모르던 아내의 모습을 알아가는 데만 정신이 팔려 몰랐는데 둘이서 술을 엄청 많이 마셨었나 봐요. 아내의 친구가 잠깐 쉬면 안 되겠냐고 하더니 제 무릎을 베고 눕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 잠깐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깐의 시간이 흐른 뒤 어떤 면에서는 아내의 언니처럼 느껴지던 친구를 보니 아내를 위해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게 된 것 같은 그녀가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손님인데 소파에서 재우긴 뭐해서 아내의 옆에서 재우려 그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순식간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지 그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잠깐 고민하다가 그녀의 몸을 부축해 아내가 자고 있는 복층 구조의 침대 쪽으로 그녀를 부축해 가고 있었어요. 그녀에게서도 왠지 아내에게서 느꼈던 같은 향기가 났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했기에 사다리 앞에서 깊은 잠에 빠져든 그녀가 다치지 않게 침대 위로 옮길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술에 취해 겨우 벽에 기대 몸을 지탱하고 있는 그녀를 침대 위로 올려놓기 위해 이쪽으로 잡았다가 저쪽으로 잡았다가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부상자를 이송하던 방법이 생각나 어깨에 들쳐업기 위해 아내 친구의 허리를 제 팔로 감으려고 하는데 그녀가 대뜸 갑자기 저에게 와라간기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저를 안고 있던 그녀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정신이 들었으면 침대에 가서 주무세요 라고 말하려는데 그녀가 저를 지그시 쳐다보더군요. 날카로운 눈매에 저를 비추고 있는 그녀의 눈동자가 너무 아름다워서 잠깐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눈이 마주친 지 얼마나 지났을까 그녀가 저희 입에 그녀의 입을 맞추었어요. 저는 그녀의 양 어깨를 잡은 채로 한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그녀에게 온 정신을 놓고 있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 그녀를 밀쳐내고 아내의 옆에서 자라고 침대 쪽을 가리키는데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이불 틈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고
눈을 가늘게 뜨고 있던 아내와 눈이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한 순간 아내는 다시 이불 속으로 몸을 숨겼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렇게 소파에 누워 무슨 상황인지 정리하다가 저도 술기운이 이내 올라와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늦은 오후가 돼서 잠에서 깨니 아내 친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제 술자리를 정리하고 있던 아내만이 집에 남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널브러진 술병 따위를 집으며 정리에 여념이 없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잠에서 깬 걸 티내야 하나 한참을 고민했어요. 간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 아내가 물어온다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자는 척을 해봐야 시간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 아내가 물어오면 친구의 탓으로 돌리자는 결론을 내리고 정리에 여념이 없는 아내를 뒤에서 안아 잘 잤냐고 인사를 했습니다. 뒤에서 껴안는 저를 아내는 휙 밀쳤고 머릿속은 온통 오만 가지 생각으로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제 아내는 모든 것을 보았다는 게 확실해졌고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 하는 생각뿐이었죠. 친구의 탓을 하는 것보다 어제의 일에 대해 자초지종을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말을 꺼내려는 순간 아내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어젯밤에 내 친구에게 왜 그랬냐고요? 아내는 여태까지 인생의 동반자였던 친구를 믿고 저희 잘못으로 모든 걸 탓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을 듣기 전까지는요. 어쩔 줄을 몰라 대답을 못하고 있던 저를 향해 아내가 이어 질문했습니다. 알바가 끝나면 친구가 오늘도 이 집으로 올 테니 오늘은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하라고요. 저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몰라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멍하니 아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도무지 정리가 안 되어서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아내에게 되물었어요. 돌아오는 아내의 대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는 친구와 자기는 둘이서 하나나 마찬가지이니 아내가 사랑하는 저 또한 두 사람의 공동 소유라는 충격적인 말을 이어왔습니다. 어제 자기 친구에게 무안을 줘서 친구의 기분이 얼마나 비참했겠냐며 도리어 저를 나무라는 아내의 속뜻을 그때까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이어 말하길 그렇게 친구와 저희 관계가 확실해지면 친구도 이 집으로 이사와 셋이서 평생 함께 살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하고는 오늘 저녁에는 어제처럼 끝내지 말고 끝까지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하더군요. 저는 그때까지도 아내가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가 아니면 나를 진정으로 떠보려고 하는 것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내 알바가 끝나고 돌아오는 친구를 뒤로 한 채 다 끝나면 전화해 라고 말하곤 밖으로 나가는 아내를 보고 그리고 아내가 나간 뒤 적극적으로 돌변하는 아내, 친구의 모습을 보고 이 두 사람은 정말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내 친구에게는 미안하다 사과하고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준비가 되면 두 사람에게 말해주겠다는 대답을 한 채 대답을 숨긴 지가 어느덧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친구에게 물어봐도 이게 웬 떡이냐며 부럽다는 말을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은 꼭 대답을 달라며 더 이상 자신과 자신의 친구를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는 아내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방향을 잡아주시던 부모님께는 그러고 나왔으니 당연히 그 어떤 질문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사연 들으시는 여러분, 제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어 미칠 지경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후텁지근한 날씨에 축 늘어져 침대에 누워 넷플릭스를 켰어요. 며칠 전에 틀어놨던 로맨스 영화, 보다 말았던 장면부터 다시 재생했죠. 근데 솔직히 영화에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날씨 탓인지
그냥 기분이 꿀꿀해서 그런 건지, 어쩌면 길어지는 솔로 생활 탓에 한참 동안 욕구 불만으로 힘들어하고 있던 때 그런 건지, 아무튼 메마른 일상은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했고 삶의 낙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무미건조한 나날들이 이어졌죠. 그때 갑자기 띵동 인터폰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누군가 했더니 화면에 우리 건물 주인 아줌마가 활짝 웃으면서 서 있는 거예요. 민수 학생, 집에 있어? 네. 아주머니 잠시만요. 재빨리 옷을 고쳐 입고 문을 열어주었더니 그녀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혹시 시간 되면 부침개 좀 먹고 갈래? 동동주도 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부침개에 동동주라니. 비 오는 날 딱 어울리는 조합이잖아요. 솔직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오히려 뭔가 끌리는 기분. 그럼 30분에 올라와. 네. 그럴게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살짝 들떴어요. 영화는 대충 멈춰놓고 시간에 맞춰 후다닥 밖으로 나갔죠. 평소엔 그렇게 안 가던 주인집인데 그날따라 발걸음이 엄청 가볍더라고요. 드디어 주인집 현관문 앞. 왠지 모르게 심장이 쿵쾅거리는 거예요. 벨을 누르자 순식간에 문이 스르륵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자마자 진짜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줌마가 현관문 앞에 서 있는데 방금 샤워를 마쳤는지 머리카락이 촉촉하게 젖어 있고 피부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거예요. 은은한 샴푸 냄새도 나는 것 같았고요. 어머, 금방 왔네. 어서 들어와. 아줌마가 환하게 웃는데 평소에도 예쁘다고 생각했지만 그날따라 진짜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평소랑 달랐다고 해야 하나? 젖은 머리카락에 촉촉한 피부, 맑게 웃는 얼굴까지 놓고 쳐다봤네요. 아줌마 옷차림도 눈에 확 들어왔죠. 무릎 위까지 오는 짧은 하늘색 민소매 원피스를 입었는데 얇은 천이라 그런지 몸에 착 달라붙어서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팔도 가늘고 다리도 쭉 뻗은 게 솔직히 순간적으로 멍해졌어요. 저는 수줍어서 아줌마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안절부절하고 있었는데 너 보기와는 다르게 순진하구나 그러대요. 사실 평소에 편한 옷만 입은 모습만 보다가 저렇게 여성스러운 원피스를 입으니까 완전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아무튼 나이 많은 여자를 보고 이성적인 감정을 느낀 건 그때가 처음이었죠. 사실 한창 나이에 총각 앞에서 아무리 아줌마라지만 한 공간에서 작정하고 끼를 부리면 그 순간은 안 넘어갈 순 있어도 술자리가 이어지고 분위기가 점점 올라가면 순식간에 이성을 잃기도 하잖아요. 남자는 다 늑대란 말도 있잖아요.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감성적으로 변해 자칫 발정이 날 수도 있으니 말이죠. 잠시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니 고소한 부침개 냄새가 확 풍겼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부침개 접시랑 뽀얀 동동주 병이 놓여 있었죠. 진짜 완벽한 세팅이었어요. 자, 어서 앉아. 막 구워서 따끈따끈할 거야. 아줌마가 부침개를 제 앞으로 밀어주면서 웃는데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야릇한 거예요. 비 오는 날 혼자 사는 아줌마 집. 부침개 동동주. 그리고 야릇한 옷차림까지. 혹시 이거 그릴라이트인가? 혼자 막 무릇한 상상을 계속하게 되었죠. 자, 동동주 한잔 할까? 아줌마가 웃으면서 제 술잔에 동동주를 가득 따라줬어요. 뽀얀 술잔이 채워지는 걸 멍하니 보다가 아줌마가 건네는 잔을 조심스럽게 받았죠. 자, 짠. 아줌마 목소리가 빗소리랑 섞여서 귓가에 울리는데 뭔가 간질간질한 기분이었어요. 저도 어색하게 짠 하고 잔을 부딪혔죠. 시원한 동동주가 목으로 넘어가니 긴장이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민수 학생, 오늘 아줌마 어때 보여? 갑자기 아줌마가 훅 들어오는 거예요. 얼굴이 살짝 빨개진 아줌마가 기대하는 눈빛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솔직히 심장이 쿵했어요. 머뭇거리다가 그냥 솔직하게 말했죠. 이뻐요. 오늘따라 진짜 더 예뻐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옷도 그렇게 입으시니까 진짜 연예인 같아요. 제 칭찬에 아줌마 얼굴이 더 빨개지면서 소녀처럼 수줍게 웃는 거예요. 싱글벙글 입이 귀에 걸린다는 게 딱 그런 모습이었죠.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호호, 정말
민수 학생도 참 말도 예쁘게 하네. 아줌마가 손으로 얼굴 가리면서 쑥스러워하는데 입은 계속 웃고 있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순간 갑자기 궁금했던 게 생각났어요. 이사 온 지 꽤 됐는데 아줌마 남편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근데 아줌마, 남편분은 요즘 왜 안 보여요? 이사 오고 한 번도 못 뵌 것 같은데. 제 질문에 아줌마 얼굴에서 순간 웃음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 괜한 걸 물어봤나? 후회했는데 아줌마가 다시 옅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응. 아줌마 1년 전에 이혼하고 지금은 돌싱이야. 돌싱이라고? 이혼? 전혀 예상 못한 대답에 깜짝 놀랐죠. 그렇게 밝고 싹싹한 아줌마가 이혼했다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짠해졌죠. 아, 그러셨구나. 죄송해요. 괜히 여쭤봤나 봐요. 아니야. 괜찮아. 벌써 다 지난 일인데 뭘. 민수 학생한테는 처음 말하는 거네. 아줌마가 씁쓸하게 웃으면서 다시 동동주 잔을 채웠어요. 이 넓은 집에 혼자 살면 많이 외로우시겠다. 저도 모르게 걱정스러운 말투로 말했죠. 혼자 저 넓은 집에서 지낼 거 생각하니 진짜 외로울 것 같았어요. 제 말에 아줌마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저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나지막이 말하는 거예요. 외롭긴 하지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민수 학생이 아줌마 집에 자주 놀러 와줘. 아줌마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자주 놀러 와달라는 말 단순히 외로워서 그런 걸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걸까? 아줌마 촉촉한 눈빛이 왠지 모르게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도 아줌마한테 호감이 있었거든요.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오다 가다 마주칠 때마다 살갑게 말 걸어주시고 특히 형광등 고쳐준 이후로는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컴퓨터 포맷, 차 시동 안 걸릴 때도 저한테 연락하고 처음엔 좀 귀찮기도 했는데 점점 저를 믿고 의지하는 모습 보니까 왠지 뿌듯하기도 하고 맛있는 반찬도 챙겨주고 옷 선물도 해주고 점점 저를 남편처럼 챙겨주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유부녀라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도 있었어요. 특히 오늘처럼 예쁘게 꾸민 모습 보니까 더 이상 그냥 동네 아줌마로만 안 보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유부녀도 아니잖아요. 아줌마의 외롭다는 말, 자주 놀러와 달라는 부탁 왠지 모르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빗소리는 점점 굵어지고 부침개는 식어갔지만 우리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감돌면서 왠지 모르게 위험하면서도 달콤한 미래를 예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촌놈 딱지를 떼고 서울 하늘 아래 첫 자취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건 오로지 명문대 합격 딱지 덕분이었죠. 촌에서만 살던 내게 서울은 모든 게 신기하고 설레는 미지의 세계였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자취방 구하기였어요. 다행히 대학가 근처 낡았지만 정겨운 분위기의 원룸 건물을 발견했고 11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그곳에 매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죠. 건물 맨 꼭대기층에는 주인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넉살 좋고 부침성 하나는 자신 있었던 나는 엘리베이터 없는 낡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마주치는 주인 아주머니께 꼬박꼬박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우렁찬 내 인사에 아주머니는 환한 웃음으로 화답해 주셨어요. 어머, 학생도 잘 지내지? 볼 때마다 씩씩해서 보기 좋다. 나를 꽤 좋게 보셨는지 마주칠 때마다 살갑게 말을 걸어주셨죠. 주인집 아저씨는 대기업 건설회사에 다니는 탓에 출장이 잦았어요. 그래서 한 달에 보름 이상은 지방 현장에서 지내는 주말 부부였죠. 그래서인지 아주머니는 혼자 계시는 날이 많았고 원룸에 사소한 문제라도 생기면 어김없이 내 방으로 찾아오셨죠. 학생, 혹시 잠깐 시간 돼? 저기 세탁기가 갑자기 멈춰서. 학생, 미안한데 현관 센서 등이 나갔나 봐. 좀 봐줄 수 있을까? 마치 건물 관리인이라도 된 듯 온갖 잡다한 일을 나에게 부탁하셨어요. 처음에는 귀찮기도 했지만 워낙 살갑게 대해주시고 부탁을 들어줄 때마다 손수 만든 부침개나 따끈한 밥 반찬을 챙겨주시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아주머니의 부탁을 기다리는 착한 심부름꾼이 되어 있었네요.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면
그날 어김없이 그 이상의 보답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어요. 아주머니와는 꽤나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고 군 입대를 앞두고 아쉬운 작별 인사도 나눴죠. 군 생활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가끔씩 아주머니가 챙겨주시던 따뜻한 밥과 웃음이 떠올라 힘을 내곤 했어요. 제대 후 3학년 복학을 앞두고 다시 자취방을 알아봐야 했죠. 문득 정든 원룸과 살갑게 대해주시던 아주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사실 제대 직후 인사차 연락을 드렸지만 번호가 바뀌었는지 없는 번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남는 방이 있을까 하는 기대 반, 설렘 반으로 무작정 예전 원룸 건물을 찾아갔네요. 똑똑똑 주인집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어머, 민수 학생. 나를 보자마자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며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군대 갔다 왔어? 아이고, 늠름해졌네. 2년 만에 다시 만난 아주머니는 내 기억 속에 평범했던 동네 아주머니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된 느낌이랄까요. 예전에는 수수하고 편안한 옷차림만 보았던 것 같은데 그날 아주머니는 몸에 딱 달라붙는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거든요. 숨 막힐 듯한 볼륨감과 잘록한 허리라인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짙어진 화장과 찰랑거리는 긴 머리는 세련된 위시 아줌마의 향기가 물씬 풍겨왔죠. 어머, 왜 넋놓고 쳐다봐? 아주머니의 장난 섞인 말에 정신을 차리고 어색하게 웃었네요. 아주머니, 오랜만이에요. 혹시 방이 남았을까 해서요. 내 말에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흔하게 웃으며 말했다. 방이야 있지. 근데 잠깐 들어와서 라면이라도 먹고 갈래? 오랜만에 만났는데 얘기도 좀 하고. 솔직히 아주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넋을 잃었던 터라 라면 제안은 핑계였고 아주머니와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다는 속마음을 애써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머니 집으로 따라 들어간 순간 나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예전에 얼핏 봤던 낡은 집이 아니었거든요.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리모델링된 거실은 은은한 조명과 세련된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고 은은하게 퍼지는 향긋한 디퓨저 향기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하고 있었어요. 잠시만 앉아 쉬고 있어. 아주머니는 능숙한 솜씨로 라면을 끓여내왔고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2년 만의 재회를 기념하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군대는 어땠어? 힘들었지? 아주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물었고 나는 군 생활의 고충과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쉴 새 없이 쏟아냈어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자꾸만 아주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눈길이 갔죠. 아줌마를 여자로 본 게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163cm 정도의 아담한 키에 묘하게 풍기는 성숙한 분위기.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여성적인 매력이 아주머니에게서 물씬 풍겨져 나왔거든요. 내가 군대 갔다 와서 여자 보는 눈이 변했나? 스스로도 어이가 없었지만 아주머니를 쳐다볼수록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아주머니에게 흑심을 품거나 진지하게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단지 나이 많은 아주머니에게 설렘을 느낀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고 신기했을 뿐. 나중에 결혼할 여자는 아주머니처럼 편안하고 푸근한 스타일이면 좋겠다라는 어쩌면 철없는 생각을 잠시 했던 것 같아요. 암튼 그 후로 묘하게 아주머니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예전처럼 아주머니는 사소한 일에도 나를 찾았고 나는 그런 아주머니의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었죠. 어느 날은 전구가 나갔다며 갈아달라고 하시더니 어느 날은 무거운 짐을 옮겨달라고 하셨어요. 부탁의 내용이야 어찌됐든 나는 아주머니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에 은근히 기뻤죠. 아주머니 역시 나를 편하게 생각하는 듯 했어요. 예전보다 더 살갑게 대해주셨고 가끔씩 농담도 주고받는 스스럼 없는 사이가 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방 안이 싸늘하게 식어버렸네요.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예요. 늦은 시간이라 AS를 부를 수도 없고 전기장판 하나 없는 썰렁한 방에서 밤을 새울 생각을 하니 막막했죠. 고민 끝에 아주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주머니,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나서요. 내 말에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쩌나
밤이 늦었는데 춥겠다. 전기장판은 있고? 아니요. 없어요. 온수도 안 나오고. 내 대답에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뜻밖의 제안을 하였어요. 민수 학생, 오늘 밤은 우리 집으로 올라와서 자는 게 어때? 혼자 춥게 있지 말고. 마침 남편도 없고 빈 방도 있는데. 솔직히 아주머니의 제안에 순간적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줌마 집에서 자라고 상상만으로도 묘한 설렘이 느껴졌죠. 정말요? 괜찮으시겠어요? 조심스럽게 묻자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올라와. 따뜻하게 재워줄게. 나는 뛸듯이 기쁜 마음을 감추고 짐을 챙겨 4층 주인 집으로 향했죠. 문을 열자 아주머니는 현관 앞에서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머, 추운데 어서 들어와. 소파에 앉자 아주머니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날씨도 추운데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해서 어쩌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내 말에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미안한데 치킨이라도 시켜줄까? 맥주도 한잔 할까? 뜻밖의 제안에 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아주머니와 단둘이 치킨에 맥주라니 상상만으로도 짜릿했거든요. 치킨이 배달되는 동안 아주머니는 따뜻한 핫초코를 내왔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핫초코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꾸만 하얀 레깅스 차림의 아주머니에게 눈길이 가는 거예요. 아줌마 맞아? 어쩜 이렇게 관리를 잘하셨지? 감탄하며 아주머니를 훔쳐보는데 아주머니는 그런 내 시선을 눈치채지 못한 듯 편안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죠. 드디어 치킨이 도착하고 맥주까지 테이블 위에 세팅되자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어갔어요. 우리는 치킨을 뜯으며 맥주잔을 기울이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술이 조금 들어가자 나도 모르게 속마음이 툭 튀어나왔어요. 아줌마, 아저씨는 좋겠어요. 이렇게 예쁜 아줌마랑 사니까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어요. 내 칭찬에 아주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죠. 에이, 뭘, 아줌마 다 늙었어. 아니에요. 아줌마 진짜 예뻐요. 솔직히 예전보다 훨씬 예뻐지신 것 같아요. 내 진심 어린 칭찬에 아주머니는 기분이 좋은 듯 소녀처럼 수줍게 웃었어요. 분위기가 점점 편안해지자 나는 조금 더 과감한 질문을 던져보기로 했어요. 아줌마, 아저씨랑 주말 부부로 떨어져 지내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내 질문에 아주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지. 여자도 사람인데 혼자 지내면 얼마나 심심하겠어. 요즘 여자들, 심지어 유부녀들도 배우자 말고 애인 하나씩은 다 있다던데. 아줌마는 없느냐 하는 농담 섞인 질문을 던졌죠. 그녀가 당황해 하더군요. 그 모습이 재미있어 아줌마는 혹시 없으세요? 라고 돌직구로 물었어요. 내 질문에 아주머니는 한참 우물쭈물하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죠. 민수야, 아줌마 이혼했어. 벌써 1년도 넘었는데 그렇게 눈치가 없니? 나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이혼? 아줌마가 이혼했다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실에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어요. 그녀는 이혼 후 오히려 홀가분해졌다고 했어요. 전 남편 때문에 속 썩을 일도 없고 이제 온전히 나만을 위해 살 수 있으니까. 이혼하고 나서부터 스스로를 가꾸기 시작했다는 아주머니는 피부 관리도 받고 운동도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아주머니는 담담하게 이혼 스토리를 털어놓았죠. 결혼 전부터 전 남편이 업소에 드나든다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현장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분위기 맞춰야 할 때가 있다는 핑계를 대며 다시는 안 가겠다고 맹세했단다. 남자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며 용서했지만 몇 년 전 유부녀와 바람이 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이혼 이야기가 오갔지만 남편의 눈물겨운 사과와 싹싹 비는 모습에 또 한 번 용서했단다. 주말 부부라 외로워서 심심해서 만난 것뿐 그 여자를 사랑한 건 아니라는 변명에 아주머니는 또다시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결국 작년에 회사 여직원과 바람이 나서 임신까지 시키는 바람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을 결심했단다. 다행히 둘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생각보다 쉽게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대신 위자료로 살고 있던 원룸 건물을 받았다고 했어요.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왠지 모르게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도 모르게 아주머니에게 연민과 함께 묘한 감정이 느껴졌죠. 아줌마 요즘 외로워. 아줌마 돌싱이야. 아주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면서 나에게 여자로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려 내 연애사에 대해 물어왔어요. 민수 학생은 마지막 연애가 언제야? 여자를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야?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점점 더 뜨거워졌죠. 아주머니도 자신의 외로운 속마음을 숨김없이 털어놓았고 나는 그런 아주머니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나름대로 위로와 공감을 건넸죠. 술 기운이 오르자 아주머니는 짓궂은 농담도 던졌어요. 너 혹시 아줌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오늘따라 왜 자꾸 빤히 쳐다봐? 나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솔직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어요. 네. 좋아하면 안 돼요? 저도 아줌마만큼 외로워요. 내 용기 있는 고백에 아주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싫어하는 기색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묘한 미소를 지으며 내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썰렁한 원룸방에서 혼자 밤을 보내지 않게 되었네요. 자연스럽게 아주머니가 혼자 살고 있는 4층 주인 세대로 이사하게 된 것입니다. 월세 32만 원짜리 풀옵션 원룸도 공짜로 해결되었고 오히려 아주머니에게 용돈까지 받아가며 4층에서 새로운 자취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어느 날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임신 소식을 전했어요. 고민 끝에 우리는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고 마침내 한 달 전 법적인 부부가 되기 위해 혼인신고까지 마쳤네요. 촌에서 올라온 순박한 대학생과 이혼의 아픔을 겪은 원룸 건물주 아주머니의 파격적인 로맨스. 금지된 설렘으로 시작된 우리의 만남은 예상치 못한 임신과 결혼이라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어요. 돌이켜보면 그때 보일러가 고장나지 않았더라면, 아주머니가 용기를 내 내게 따뜻한 하룻밤을 제안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어쩌면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운명처럼 이끌린 우리는 결국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으니 말입니다. 서울에 혼자 올라와 원룸에 사는데 이른 아침부터 주인 아줌마한테 전화가 왔다. 301호 아가씨가 일찍 출근을 해야 하는데 주인 아줌마 차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 출근을 못하고 있다고. 자기는 어제 친정에 가족 모임이 있어 왔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자고 일어나 아침 일찍 돌아오려고 했는데 늦잠을 자서 지금 바로 못 오는 상황이라며 집 비밀번호를 가르쳐 줄 테니 직접 가서 차를 빼달랜다. 2년 정도 살다 보니 주인 아줌마와 가까워져 몇 번 원룸 계단에 전구도 갈아주고 하수구 막혔을 때 뚫어주고 아줌마 노트북도 한번 포맷해주고 했더니 이젠 내가 전담 집수리공이라도 되는지 아침부터 별 희한한 부탁을 해온다. 한 번은 자기가 매번 부탁만 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면서 총각 먹인다고 장가지바 와서 소고기장 조림과 무우말랭이, 진미채볶음 등 밑반찬을 만들었는데 저녁에 퇴근하면 주려고 했는데 자기가 지금 친정집에 급하게 가봐야 할 것 같다면서 아마 하룻밤 자고 오게 될 것 같다고 내 방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면 냉장고에 직접 넣어놓고 가겠다는 거다. 그때 잠깐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 아줌마 혹시 나를 남자로 생각하나? 아무튼 집주인이고 살림살이도 다 주인 거니? 좀 당황스러웠지만 바로 알려줬죠. 그러고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냉장고 안이 먹을 걸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카톡으로 한 달 정도는 거뜬하게 먹겠는걸요? 아줌마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보냈더니 맛있게 먹으라면서 다 먹고 나면 또 만들어주겠다고? 그때부턴 우린 서로의 집의 비밀번호를 공유하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올해 30살 평범한 미혼남입니다. 3년 전 여름쯤에 지방대를 졸업과 동시에 서울의 첫 직장을 얻었고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한 지 횟수로 벌써 3년째이다. 그리고 1년 전쯤에 15살 연상의 여자친구를 만났고
바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 건물의 주인입니다. 처음에 이사한 날 계약서를 적으며 잠깐 이야기를 나눴을 때부터 호감이 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43살이라는 것도 그날 알게 되었죠. 외모도 제 눈엔 너무 예쁘지만 성격이 너무 유쾌하고 좋았습니다. 연상이라서 그런지 잘 챙겨주고 언제나 제 기분을 맞춰줬죠. 처음부터 그녀를 여자로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2년간은 그냥 주인 집 아줌마와 세입자로 지내다가 임대 기간이 다 끝나고 신축 풀옵션 원룸이라 월세가 너무 비싸.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그냥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아줌마에게 이야기를 했었다. 그랬더니 며칠 후 친구들과 간단하게 한잔하고 밤 9시쯤 집에 들어와 욕실에서 씻고 나왔는데 마침 주인 아줌마에게 전화가 와서 나를 부른다. 201호 총각. 우리 집으로 좀 올라와 줄래 하신다. 왜요? 왜는 무슨 왜야? 계약 문제로 할 말이 있어 그러지. 네, 알았어요. 난 머리도 말리지 못하고 대충 챙겨 입고 4층 주인 아줌마 집으로 갔다. 근데 집에는 아무도 없고 혼자 주방에서 나에게 대접할 음료와 과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총각 왔어? 금방 갈 테니 거실 소파에 좀 앉아 있어. 그날 처음으로 그녀 집에 입성했다. 아줌마는 나에게 이사 가지 말고 계속 자기 원룸에서 살라며 제안을 했고 또 한다는 말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이사 비용도 들고 부동산 수수료도 들고 할 텐데 내가 내던 월세의 5만 원을 까가지고 관리비까지 안 받겠다는 말에 망설임 없이 난 그곳에서 계속 살기로 했고 서로 기분이 좋아진 우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근데 아저씨는 아직 안 들어오셨나 보네요? 아니, 안 들어온 게 아니고 남편이 바람나서 작년부터 별거하다가 얼마 전에 이혼했어. 이제 나 이 집에서 원룸 관리나 하며 혼자 살아야 해. 그러니깐 총각도 불쌍하고 외로운 아줌마 생각해서 이사 간다는 말 하지 말고 오래 살아줘야 해. 나도 모르게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말았다. 아줌마는 그동안 남편과 별거하느라 원룸에 굳은 일이나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나를 찾았고 갈수록 나에게 의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사를 간다고 하니 나한테 잘 보이려고 온갖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부터 아줌마는 유달리 나를 챙겼다. 자기 집으로 밥 먹으러 와라. 밑반찬 해놨으니까 퇴근할 때 자기 집에 와서 가져가라. 그리고 여전히 집안에 크고 작은 일이 생기면 나에게 연락이 와 물어온다. 심지어 자기가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전화가 와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징징대며 울길래 가서 사진 찍고 보험사 부르고 뒤처리를 해준 적도 있다. 그 일로 너무 고맙다며 신세만 진 것 같다며 하루는 집으로 날 초대했다. 꽃게가 듬뿍 들어간 시원한 해물탕에 저녁을 함께 먹다가 내가 먼저 국물이 좋아서 소주 한 잔 생각난다고 했더니 곧장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왔고 처음으로 그녀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약간 술 기운이 올라온 아줌마는 총각은 여자친구 없어? 라고 물어왔다. 네, 서울 올라오기 전에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장거리 연애는 싫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글치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이지. 대부분 그런다더라. 너 외롭겠다. 네, 무지 외로워요. 그럼 가까이 있는 아줌마가 애인 해줄까? 저야 좋지요. 외로운 사람끼리 우리 한 잔 더 하자. 그렇게 해서 주인 아줌마와 사귀게 되었다. 문제는 사귄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그녀가 저를 엄청 좋아한다며 결혼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네요. 저도 처음에는 타지에 와서 외롭고 주인 아줌마가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오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건데 갈수록 점점 좋아졌네요. 며칠 전 알게 된 사실인데 그녀는 한 번이 아니라 2번 결혼하고 2번 이혼한 돌싱녀란 겁니다. 43살인 주인 아줌마는 참 우여곡절이 많았더라고요. 만지도 않은 나이에 2번이나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 첫 남편과 2번째 남편 모두 다 바람나서 부득이하게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걱정이고 고민인 건 2번씩이나 이혼한 여자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고 그녀 말로는 남편이 바람피워서 이혼을 했다는데 솔직히 100% 믿기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남편과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밖에서 본다고 하는데 그녀가 싫지는 않지만 나이차도 있는데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혼했다는 것과 첫 남편 사이에서 애가 있어 왕래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네요.
한편으론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잘 맞는 여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이차 극복하고 남들이 뭐라 하든 결혼까지 생각하고 이 정도면 사랑 이련이 잘 살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평생 돈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제일 친한 친구 녀석이 제 이야기를 듣고는 펄쩍펄쩍 뛰면서 절대 안 된다고 연애는 해도 결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리네요. 결혼은 자기랑 맞는 사람과 하는 거라고. 또래 미혼 여성을 만나라는 거예요. 나이 차를 극복하더라도 2번 이혼한 애의 엄마를 평생 이해하며 살 수 있겠냐며. 잘 챙겨주고 돈 많고 아무리 잘 맞아도 결혼만큼은 냉정하게 생각하라고요. 사랑과 경제적인 부분을 보고 그냥 그녀와 결혼해도 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나이에 혼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누구에게도 섣불리 얘기할 수 없었기에 이렇게 익명으로 제보해 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저를 욕하실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말 못하고 혼자 고민한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결혼을 여태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제 남편은 직업의 특성상 외국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아이는 둘이 있고 그 중 하나는 결혼을 했고 하나는 아직 미혼이긴 하나 저와는 따로 살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재혼하여 2번째 부부입니다. 지금 남편과 만나기 전에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 하나를 키우며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홀로 아이 하나를 키우며 혼자 살고 있는 호랍이었습니다. 남편과는 동호회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어 살림을 합치게 되었죠. 결혼한 첫째는 제가 낳은 아이고 둘째는 남편이 전부인과 낳은 아이입니다. 지금은 둘 다 제 아들이죠. 첫째, 둘째 가릴 것 없이 아이 둘이 다 커서 집을 나가니 홀로 남아 적적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더군요. 아들들이 학생일 때는 남편도 서울에서 근무를 했지만 자식들이 다 크고 나서 남편이 해외에 발령이 나게 되어 저 혼자 살게 되니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재혼을 하다 보니 여러모로 연락이 끊긴 친구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남은 저희 친구들은 다들 사느라 바쁘더군요. 모임과 동호회 같은 사람 만나기를 좋아해 주기적으로 참석하는 모임이 있긴 하지만 그곳에서는 제 마음을 다 터놓고 편히 말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집안일을 마치면 핸드폰만 종일 들여다보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죠.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무기력해서 운동이라도 더 해보고자 배드민턴 동호회에 나가 보기도 했습니다. 운동을 하니 몸이 가볍게 느껴져서 그래도 기분이 조금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외로움이 해결되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날 그저 핸드폰만 보다가 우연히 광고에 뜬 대화 어플을 설치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군지도 얼굴조차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니 저는 거기에서만큼은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대부분 저보다 어린 사람들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대부분 몇 마디 나누면 흥미가 떨어지는지 나가버리기만 해서
점점 재미가 없어지려는 찰나 제 또래 남자들이 슬슬 대화를 걸어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자식 딸린 유부남에 그저 하룻밤을 위한 수작만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 아들들과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둘째 아들보다도 어린 남자였죠. 저는 나이를 솔직하게 밝혔고, 그럼에도 그는 대화방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저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더군요. 그는 제 나이대의 여자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 남자도 잠깐 대화를 하다 나가버리겠지 생각했지만 우리의 대화는 생각보다 오래 이어졌습니다. 나이를 보아하니 이제 갓 대학 졸업할 때인데 사회 초년생인 어린 사람은 얘 사정은 잘 이해하지 못할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저는 그냥 제 이야기를 하기보단 그 남자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무슨 얘기든 하고 싶은 얘기라면 다 해보라고 말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 점점 오히려 제가 그 남자에게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 남자는 은근히 제 얘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저도 점점 그 남자가 편해져 갔습니다. 며칠간 그 남자와 대화를 이어가던 중 그 남자는 갑자기 저와 통화로 더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라 조금은 망설여졌는데 결국 저는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그 남자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꽤 한참 동안이나 웃고 떠들며 통화를 했습니다. 채팅으로 대화할 때만큼이나 서로 이야기가 잘 통하고 즐겁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어린 남자인데도 나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또 며칠간 통화를 이어오던 중 서로 사는 곳이 멀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우리는 만남을 약속하게 되었지요. 아들뻘의 남자와 만나서 뭘 하겠어. 내 얘기를 잘 들어줬으니 맛있는 거나 하나 사주자. 이렇게 생각하였지만 설레는 제 마음을 숨기기는 어려웠습니다.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예쁜 옷도 골라 입고 나서 그 남자와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들뜬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약속 장소에서 저는 놀라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와 대화 어플에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던 바로 그 남자의 정체는 저의 아들이었습니다. 남편과 남편의 전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 말이에요. 저는 아들이 다른 약속이 있어서 그 장소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보고 너무 놀랐지만 다행히도 약속 장소는 번화가였기에 저는 자연스럽게 행동하기 위해 이곳에는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마치 다 안다는 듯 웃으면서 만날 사람이 있어서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이에게 볼일 잘 보고 가라고 나도 약속이 있다고 말하고 그냥 집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아들이 저에게 잠시 앉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약속에 늦어서 빨리 가봐야 한다고 말하고 엉거주춤 앉았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너무나 당황스러운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그동안 대화를 나누고 전화까지 하며
낱나기로 한 상대가 바로 자신이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너무나 수치스러워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대화를 할 때 상대에게 저는 너무 외로워서 힘들다는 말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냥 심심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자로서 외롭다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대화할 때 내가 대체 무슨 말을 했었지? 이런 생각이 들어 대화 내용을 되새겨 보느라 머리가 하얘져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아들과 통화를 할 때도 상대가 아들인 것을 눈치채지도 못했으니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전화번호가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아들은 회사에서 쓰는 업무용 휴대폰으로 저와 통화를 한 것이라더군요. 그것 말고는 아들이 하는 말이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음이 좀 진정이 되자 아들은 저에게 많이 외로웠냐며 묻더군요. 아들은 자기 형이 결혼해서 나가 살게 되고 그러자마자 취업을 한 자신도 독립해서 사는 것이 마음에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아빠가 엄마 옆에 있으니 안심을 하고 독립을 했지만 아빠도 해외로 나가게 되어 저를 많이 걱정했다 하더라고요. 어플에서 저와 한참 대화를 하던 중 아들은 우리 집과 상황이 너무 비슷해서 혹시 엄마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설마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던 중 어떻게 확인해 볼까 하는 마음에 호기심 반 재미 반으로 저와 통화하자고 말하고 목소리를 듣게 되면서 대화 상대였던 사람이 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엄마를 이렇게나 외롭게 만든 것은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며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라며 그동안 말 못한 하고 싶은 얘기를 자기에게 다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어플을 통해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면 요즘 세상에 무슨 위험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아들에게 고마우면서도 너무도 미안하고 창피했습니다. 아들은 오늘은 우리 데이트하기로 한 거니까 마음껏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자며 활짝 웃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해져서 저는 아들과 편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들도 요즘 회사 일이 바쁘고 힘들어 여자를 만나볼 시간도 없다며 여러 가지 고민을 저에게 얘기하며 서로의 고민을 얘기하고 들어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농담으로 젊은 남자가 그런 어플이나 쓰고 나 같은 나이 많은 아줌마를 왜 만나려고 했을까? 하고 말했어요. 아들은 얼굴을 붉히며 그저 웃기만 할 뿐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에게 한참 젊은 나이에 여자를 만나는 이유는 뻔할 텐데 라고 말했죠. 근데 엄마 뻘의 여자인데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어떻게 들었냐고 물었더니 아들은 또 말없이 얼굴만 벌개질 뿐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의 반응이 재밌어서 저는 계속 장난을 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그래, 나도 외로워서 여자랑 같이
밤새 놀고 싶었다. 다 큰아들, 그렇게 놀리니 좋아? 이러더군요. 아, 우리 아들은 나이 많은 여자일지라도 상관없고, 그저 여자면 다 좋은 거야? 저와 아들은 농담도 많이 하고, 정말 마음을 다 터놓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날 아들과 데이트를 하다가 함께 집으로 왔어요. 아들은 몇 달 만에 집에 오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저에게 자주 찾아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그날 밤 늦게까지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다음날 회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저희 집으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아들을 위해 저는 오랜만에 요리 실력을 뽐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도 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죠. 제 마음속 외로움은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모두 들어주고 이해해 주었거든요. 주말에 저는 아들과 소풍을 갔습니다. 그날은 날씨도 좋아 기분도 참 좋았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유명한 카페에서 커피도 마셨지요. 날이 어두워지고 저는 식사를 할 때 조금 마신 술이 아직 덜 깬 상태였습니다. 아들과 저는 기분도 좋은데 집 말고 오랜만에 가족 여행처럼 호텔에서 하루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오늘도 엄마랑 밤 늦게까지 얘기하다가 잘 수 있겠다며 좋아하더군요. 늙은 엄마랑 노는 것은 재미없을 텐데. 그렇게 말해주는 아들이 참 착하게 보였습니다. 저희는 호텔에 들어가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날도 제가 하는 얘기라면 무엇이든 귀 기울여 들어주는 아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적당히 더 취해갈 쯤 저는 아들에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이 많은 여자와 만날 생각까지 한 이유가 무엇인지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혹시 정말 너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여자도 여자로 생각이 드냐고 물었더니 아들은 그제서야 말하지 않던 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아들은 사실 나이 많은 여자가 좋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놀랐죠. 저는 지금 당장은 여자 친구가 없어서 적적하니 괜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걸 거라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도 도리어 저에게 한참 어린 남자와 만날 생각까지 한 이유를 묻더군요. 저는 처음부터 만나거나 할 생각은 아니었고 요즘 너무 외로웠는데 대화가 잘 통해서 호기심이 생겼다고 솔직하게 말했죠. 아들은 그럼 그 대화 상대가 자기가 아니었으면 다른 어린 남자와 사귈 생각도 있었던 거냐고 묻는데 저는 꽤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들에게 저는 엄마도 사람인데 외로울 수 있는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아들은 다 이해한다며 우리 둘 다 상황이 참 비슷하다며 역시 가족이라 그런가 장난을 쳤습니다. 저는 제가 조금 불편해 보이면 빨리 눈치채고 제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주려 하는 아들의 그런 배려 섞인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나이 많은 여자랑 그런 목적으로 만나고 싶었던 거냐 물었고 그는 고개를 말없이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얼마간의 정적 후 그는 그럼 엄마는 어떤 마음인데?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대화 상대가 어린 남자이긴 했지만 대화가 너무 잘 통해서 한 번쯤 만나보고 싶었다. 만나서도 서로 정말 잘 통한다면 내 공허함을 채워준 남자에게 원하는 것쯤이야 해줄 것 같다고요. 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아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속으로 엄청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역시나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고작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싫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첫째보다 나를 더 위해주는 둘째 아들의 이런 말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남편은 전혀 생각도 나질 않았죠.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든 해도 좋다고 말해 버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 말을 하고 제 자신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와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들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생활을 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아들에게 저는 맛있는 음식을 차려 주었죠. 아들 덕분에 저는 몸도 마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집 나가 혼자 살면서 많이 외로웠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를 사귈 여유도 없이 그저 회사와 집을 오가는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아들에게 저는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더니 아들은 또래 여자들을 사귀려면 시간이든 돈이든 많이 써야 해서 힘들 것 같다고 하길래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저와 만났던 어플을 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질투심이었을까요? 조금 마음이 안 좋았지만 제가 또 뭐라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 그저 모른 척만 했습니다. 저도 가끔 그 어플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곤 했습니다. 저는 통화나 직접 만나는 일은 없고 그저 대화를 할 뿐이었는데 아들은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그 어플을 사용하는지는 알 수 없었죠. 궁금증을 참지 못했던 저는 아들에게 결국 직접 물어보고 말았습니다. 내 나이 또래의 여자가 너의 취향이냐 물었고 아들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내 친구 중에 남편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혼자 살며 외롭다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한번 만나 보겠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친구에게도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아는 젊은 남자가 있는데 우리 또래 여자가 취향이라고 한다. 한번 만나 보겠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는 당연히도 좋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싫다고는 했지만 제가 한번 그 친구를 만나보라고 몇 번 얘기했더니 결국 못 이기는 척 제 말을 들어줬습니다. 아들은 제 친구와 잘 만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들에게 둘의 사이에 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지금도 여전히 저에게 최선을 다해 잘해주고 있으니까요. 제 친구는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했습니다.
착하고 자상한 젊은 남자를 소개해서 요즘 너무 살맛 난다고 하더군요. 저는 친구에게 이 모든 것을 비밀로 해달라고 말했고, 친구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어느 날 아들은 저에게 놀라운 얘기를 하더군요. 아들과 제가 데이트를 할 때 제 친구도 함께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셋이 함께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며 시간을 보내자고 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아들에게 저는 쉽사리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아들이 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친구는 셋이서 만나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고 하는데, 물론 셋이 만나서 식사하고 커피 마시며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만, 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뭔지, 제 친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서 망설여지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에게도 이런 일은 없겠죠. 미쳤다며 저를 욕하셔도 좋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이야기를 여기에 털어놓아 속이 참 후련하네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또 재미난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으며 힘차게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